자, 의문의 변동, 이제 문법, 예, 다시 한번 차례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문은, 네, 의미를,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였다. 네, 최소 단위에 해당이 된다. 핵심으로 짧게 빠르게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문에 관련돼서는, 네, 의문에 관련돼서는 최소 대립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최소 대립상으로 네, 구별을 하는 거죠. 최소 대립상으로 구별한다. 그래서 요거 묶어서 보면 요거 예시를 들면 요랬었지. 자, 말과 불을 놓고 보면 요 아하고 우,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 예. 모음이 최소 대립상이죠. 모음이 최소 대립상이에요. 요때는 네, 모음이 최소 대립상으로 쓰였다. 그래서 의미 구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것이 네, 아하고 우가 의미를 구별해주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음도 있죠. 말 있으니까 말 한 번 더 쓸까요? 자, 발 하게 되면 요건 색깔 바꿔서 자, 요 미음하고 네, 비읍이죠. 요 미음하고 비읍 요 자음 두 개가 자음이 두 개가 있죠. 자음이 최소 대립상이 돼요. 네, 최소 대립상이 돼서 다시 정리하면 네, 미음과 비읍이 의미를 구별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미음과 비읍이 의미를 구별해 준다. 자, 의문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거,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의문의 종류를 한번 또 따로 체크하겠습니다. 예, 객관식 1, 2, 3, 4번에 들어가기 좋은 내용인데, 두 번째는 의문의 네, 종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용어 개념으로 좀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네, 시험 대비 전에 용어 개념으로 좀 익혀두면 좋은데, 일단 네, 비분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제 쭉 정리해 보면 네,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두 가지가 있는데 분절 의문부터 할까요? 용어 정리해요. 네, 분절 나누다라는 얘기죠. 분절 의문이 있다. 이런 단어들은 객관식으로 들어가요. 네, 객관식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겁니다. 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음소라고도 합니다. 분절 의문, 네, 요거 음소라는 명칭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소에 해당이 되는 것, 분절 의문. 예, 요거는 자음과 모음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자음과 모음. 이 분절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있다. 다시 네, 체크해 놓을까요? 분절은 마디마디를 네, 나눌 수 있다. 네, 마디를 나눌 수 있다인데 나눌 수 있다만 좀 체크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비분절 의문으로 들어갑시다. 빠르게 정리해야 되죠. 비분절 의문. 자, 비분절은 네, 비가 있으니까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 비가 없다. 예, 금지죠. 그래서 요 비분절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나눌 수 없다. 마디마디를 나눌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네, 운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운소. 따라서 여기 이 음자고 요 음자고 요 운을 합쳐서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음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음운이 되는 거예요. 운 하는 게 음소와 운소를 같이 합친 것이다. 자, 그래서 네, 비분절 의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리의 길이가 있죠. 그래서 네, 소리의 길이, 음의 고저, 장단, 강약 중에서 네, 요거는 길고 짧은 거죠. 네, 소리의 길이, 길고 짧음이죠. 의미 구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억양이라는 것이 있죠. 억양이라는 것이 있어서 네, 요거는 억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술어 끝부분에서 올렸다, 내렸다. 네, 올려서 얘기하면 의문형, 내려서 얘기하면 평범한 평서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소리의 길이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소리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줍니다. 소리의 길이로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억양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뜻을 구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문장의 뜻을 구별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의문의 종류고, 다음 세 번째, 네,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그래서 요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이렇게 했는데, 이 소리의 길이 파트에서 장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소리의 길이가 좀 더 출제율이 높은데, 이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네, 특히 이 중에서, 네, 소리의 길이죠. 그래서 소리의 길이, 네, 길고 짧음이죠. 네, 길고 짧음인데, 네, 장음, 길이. 바로 긴 소리 대기에 해당이 됩니다. 긴 소리 대기에 주의를 좀 해주세요. 여기서 긴 소리.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요건 예시로 또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눈이라고 하는 것을, 네, 발음 기호상으로 눈하고 요렇게 검은 삼각형 두 개가 마주보고 있죠? 예, 요런 거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네, 하늘에서 내리는, 네, 날씨에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눈이라고 발음이에요. 이렇게 큰 가로 들어간 건 발음이에요. 요거는, 네, 신체의 일부분이죠. 우리 여기, 요 부분. 그래서 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가 구분이 되는 거죠. 음은. 자,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갈까요? 네, 세 번째는 음절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둬야 될 겁니다. 내신뿐만이 아니라 네, 수능까지, 예, 모의고사까지. 우리 1학년들은 보통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다시 보게 되죠. 3월 달 다음에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뭐 2학년, 3학년,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볼 때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 네, 요런 개념들 있어야 돼. 음절.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첫 번째,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를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예요. 네, 한 번에 낼 수 있는, 네, 소리의 단위를 나타낸다. 한 번에 발음될 수 있는 거를 얘기하죠. 보통, 네,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인데, 한 뭉치, 한 소리의 덩어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냥 보통 한 글자, 자음 모음이 합쳐진 한 글자, 그죠? 네, 요런 느낌이 들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음절 자체는, 네, 음절 자체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즉, 그래서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없기 때문에, 네, 발음을 기준으로, 네, 의미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기준으로, 네, 의미를 구분한다. 네, 요런 의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건 모의고사 대비용. 자, 그래서 세 번째, 기왕 이렇게 된 거, 네, 음절의 구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절의 구조. 자, 자음과 모음이 합쳐지는 경우죠. 처음에는, 네, 자음과 모음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네, 우리 모의고사 문제 같은 데서는 이게, 네, 초성과 모음을 중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 어디 가니? 해서, 네, 가라고 하는 요 가 부분에서, 자, 초성이죠. 네, 초성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중성이죠. 네, 초성과 중성,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죠? 네,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 요런 게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가장 일반적인 건데, 그런데 모음 단독으로도, 네, 모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조심해야 되죠. 자, 모음 단독으로 할 때, 네, 주의하자. 앞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려면 요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 자, 모음 단독이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모음 하나가 그냥 하나의 음절을 이룹니다. 이 말이즉슨 모음 한 개가 발음이 되는데, 자음이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모음 한 개가 발음이 되고, 자음은, 네, 자음은 발음이 안 돼요. 발음 안 되죠.
네, 이 특징이 있어요. 자음이 발음이 되지 않는데 요것이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죠? 모음 한 개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예시는 아 할 때 안 돼. 요거는 발음이 안 돼요. 얘 하나 갖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요거 모음 단독 또는 중성 단독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음 단독으로 또는 네, 중성 단독으로 네, 단독으로 발음이 되는데 그러면 요때 요렇게 요 이응 부분 있죠? X 표친 요 이응은 형식 형태소요. 이응은 발음이 안 되는 네,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응은 형식 형태소. 얘 때문에 한 거예요. 이응이 있더라도 이응은 초성에서 발음이 안 됩니다. 네, 발음이 안 돼요. 종성에서, 받침에서 발음이 된다. 자, 모음 단독. 다음 세 번째. 나머지는 이제 거들 뿐. 그 다음에 중성과 종성 있죠. 요 모음 단독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모음 플러스 자음이 있는 형태가 있죠. 모음 플러스 자음이 있는 형태인데, 요거의 예시는, 네, 네, 예를 들면, 아가 있으니까, 네, 안으로 한번 해볼까요? 안 할 때, 앞에서 본 것처럼 얘는 발음 안 됩니다. 이응은 형식 형태에서 발음이 안 되고, 발음이 되는 것이 지금 얘하고, 네, 아하고, 안밖에 없어요. 아하고 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모음 발음이 되죠. 모음 발음이 되고 자음이 발음이 되는 겁니다. 요 동그라미는 발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모음은 발음이 되고 자음도 발음이 되고 처음에 있는 네, 이응만 발음이 안 되는 거.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종류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가장 완벽한 풀세트가 있죠. 네, 자음, 모음, 자음이 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죠. 자음, 모음, 그 다음에 네, 또 자음이 있는데 완벽한 풀세트.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가를 썼으니까 요거의 예시는 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할 때 요거 발음 돼요. 기역 발음 되죠? 예, 아도 발음이 되죠? 또 기역도 발음이 되죠. 그래서 네, 자음 모두 네, 발음이 됩니다. 모두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절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발음을 기준으로 의미가 형성이 된다라는 점이죠. 의미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발음단이라는 거 음절에서 잊지 맙시다. 자, 다음은 자음 체계표하고 모음 체계표로 넘어갈게요.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음 체계, 자음이 총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자음이 총 14개, 단자음이 14개, 그 다음에 된소리가 5개가 있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것보다 네, 자음 체계표가 아마 실제 시험을 볼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음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오늘은 표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네, 그래서 자음의 분류 방법이 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자음 체계표인데 첫 번째, 네, 자음의 분류라고 체크할게요. 자음의 분류법을 해서 요 가로 세로에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음의 분류는 네, 옆으로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가로축으로 보는 것은 네, 가로축으로 보는 것은 조음의 방법이죠. 그죠? 조음의 방법인가요? 위치인가요? 네, 위치죠. 네, 방법이죠. 위치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니까 조음의 위치.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세로변으로 내려가는 거죠. 한 요쯤으로 할까요? 네, 요쯤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 항목으로 가는 건 조음의 소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나뉜다. 자, 위치와 방법으로 나뉜데 위치를 한 글자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두 입술이죠. 그래서 두 입술, 그죠? 두 입술, 순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건 with 잇몸이죠. 예, with 잇몸. with로 체크해도 되고 with 잇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센 입천장이죠. 네, 센 입천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센 거 나왔으니까 이제 뭡니까? 여린 입천장이 나와야 되겠죠. 네,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네, 목소리가 나오게 되죠. 목구멍 소리 또는 네, 목청 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물론 체크를 잘 해둬야 되겠지만 문제는 여기가 문제죠. 자, 방법으로 나누는 거. 네, 방법으로 나누는 거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예, 다 있는데 그거 좀 나중에 하고 가장 핵심적이 되는 것이 파찰음, 파열음, 마찰음 요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파열음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파열음, 뭐가가 파게 되나요? 네, 파열음이 있죠. 자, 파열음을 체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파열음의 종류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사소리는, 네, 예사소리 여기에 좀 맞춰야 되겠지만, 일단, 네, 파, 다, 가, 예, 한 칸 띄고 가죠. 한 칸 띄고 가. 칸은 좀 안 맞췄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익혀주세요. 처음에. 예사소리입니다. 바닷가. 외워도 돼. 자, 바닷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된소리는 뭐다? 네, 삐딱끼. 예, 삐딱끼. 예, 요거죠. 네, 좀 어린애 발음인데, 삐딱하다라고 하는 거고, 거센 소리는 뭡니까? 네, 피읍이죠. 그 다음에, 예, 파티카. 요렇게 외우면 되나요? 그래서, 무슨 파티를 하는 참가봅니다. 파티카, 네, 삐딱끼. 이렇게 해서, 예, 좀 말이 좀 재밌나요? 발음상으로 좀 재밌게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바닷가, 삐딱끼, 파티카. 요거를 외워두는데, 일단 바닷가를 먼저 기본적으로 익혀두자. 바닷가. 자, 이해된 거 순서대로 파열음, 네,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네, 파열과 마찰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열이 같이 오고, 마지막에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예, 파찰음이 있다. 파찰음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파가 온 거고, 마찰음 좀 있다가, 여기도, 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요 중간이 좀 비었네요. 네, 바닷가에서 삐딱하게, 예, 삐딱하게 파티카를 타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지쳤어요. 그래서 지쳤죠, 이렇게 했는데 순서 좀 약간 막 지쳤죠,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되겠죠. 이해된 거 소리로 좀 정리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칸으로 마찰음이 있어요. 자, 마찰음이 있어서 요 찰자가, 예, 찰자가 여기에 요렇게 합쳐진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사소리와 된소리만 있었습니다. 네, 예사소리와 된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럼 예사소리는 어디에서 또 될까요? 여기죠. 디귿 라인에서 시옷이 있고요. 바닷가에서 네, 수영복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섹시합니다. 그죠? 섹시해. 그래서 바닷가 삐딱하게 파티카 타고 갔더니 지쳤어. 그래서 밖을 보니까 수영복 입은 사람들이, 피서 온 사람들이 섹시해 보여요. 자, 마찰음. 여기까지가 자음 체계표의, 예, 뭡니까? 안 울림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해 놓을까요? 여기가 요 윈 라인이 안 울림 소리예요. 안 울림 소리. 자, 여기에서 이제 또 구분되는 요 밑에 라인은 네, 울림소리가 있습니다. 울림소리가 있어서 울림소리는 또 뭔지 살펴봐야 될 텐데, 울림소리는 유음과 비음이 있어요. 네, 비음이 먼저 와야 되겠죠. 코에서 난다, 비음. 부드럽게 흘러가는 소리다, 유음이 있죠. 그래서 비음은 뭡니까? 비음은 다시 저기에서 깔맞춤을 좀 해야 되나요? 네, 바닷가랑 깔맞춤해서 모노레일이죠. 네, 여기서 할까요? 그래서 모노레일, 그죠? 여기 이렇게 할까요? 모노레일. 자, 지쳤죠,
자, 이렇게 썼고요. 요거는 좀 쓰지 않을게요. 바닷가에 수영복 입은 사람들이 섹시해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건 모노레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위치를 좀 알아두고, 네, 특히 요 첫 스타트가 비읍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세요. 첫 스타트는 일단 비읍이다. 그 다음에 여기 파차름의 첫 소리는 지읒이다 라고 한 것. 그 다음에 히읗도 중요한데, 네, 히읗도 중요한데, 네, 시읒이죠. 네, 시읒과 그 다음에 네, 니은, 리을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체크해 둬야 됩니다. 네, 우리 발음상, 자음체계상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울림소리에 파여름, 파차름, 마차름이 있는데, 네, 파여름은 바닷가 삐딱하게 탔더니, 삐딱하게 파티카를 탔더니 지쳤어요. 안울림소리에서. 그리고 수영장을 보니까 수영복 입은 사람들이 섹시했어요. 바닷가 피서 같다고 합시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모노레일을 탔죠. 안울림소리, 울림소리, 그죠? 안울림소리 다음에 울림소리, 모노레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음체계표 다시 네, 반복할까요? 네, 바닷가 삐딱하게 파티카 탔더니 지쳤어. 수영복 입은 사람들 섹시해. 그래서 모노레일 타고 돌아왔어.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음체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음체계표는 단모음 10개, 그 다음에 이중모음, 네,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체계표를 먼저 했고, 자음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자음의 분류,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는데, 여기 보너스 트랙으로 하게 되면, 네, 예사소리는 종류를 따로 보면, 네, 구두버섯조입니다. 네, 앞으로 설명할 때 예사소리, 뭐 이런 문법적인 설명이 있을 때 용어를 좀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나눠서 된소리는 뭐가 있습니까? 된소리는 저 예사소리에다가 자음 하나 겹친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된소리는 요게 하나의 의문이 되는 거예요. 네, 구두버섯조.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센소리인가요? 네, 거센소리. 그죠? 네, 거센소리는 아주 세죠? 네, 격하게 나서 요거는 네, 카톡 픽처. 이렇게 할까요? 카톡 픽처. 네, 카톡의 사진.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명칭을 알아둡시다. 또 비음은 뭔가요? 비음은 모노레일인데 미음, 니은, 잉이죠. 그래서 뭐 모노레일로 했는데 그냥 요거 순서 좀 바꾸면 네, 내 마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음은 리을이니까 요건 어렵지 않아서 자, 예사소리 구두버섯조, 된소리 꾸두버섯조, 그 다음에 거센소리 카톡 픽처, 비음 내 마음. 네, 카톡 픽처를 내 마음대로 찍나 보죠.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알아둡시다. 바닷가 삐딱하게 파티카 탔더니 지쳤어. 수영복 입은 사람들 섹시해. 모노레일 타고 돌아왔어. 예사소리 구두버섯조, 된소리 꾸두버섯조, 거센소리 카톡 픽처, 비음은 내 마음. 다음 이어서 모음체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이 모음체계표인데 이쪽에 지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출제율이 높은 개념들만 지금 골라서 네, 추가적으로 문법 더 있을 거예요. 디테일하게 자잘한 것들이 더 있을 텐데 일단 큰 줄기, 우리가 문제 풀 때 이해가 필요한 개념 또는 출제가 잘 되는 객관식 1, 2, 3, 4번의 출제가 잘 되는 내용들로 정리를 했어요. 다음 다섯 번째는 모음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모음 체계표입니다. 네, 모음 체계표에 관련돼서 정리를 할 텐데 모음 체계표는 전설, 후설, 그 다음에 평순, 원순, 고중적 이런 게 있죠. 자, 구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으로 보면 항목이 여기는 좀 많이 나뉘죠. 그래서 요 정도로 좀 나눠서 네, 요렇게 나뉘죠.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혀의 위치입니다. 네, 혀의 위치라는 점. 다른 건 몰라도 위치별로 나누는데 위치로 나누면 당연히 네, 전설과 그 다음에 후설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네, 전설과 네, 후설로 나뉠 수가 있는 거고요.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인데, 어이구, 그죠? 두 번 쓰면 좀 중복이죠? 네, 전설과 후설로 나눌 수 있다. 근데 혀의 위치 말고 하나 더 있죠? 예, 이쪽. 입술 모양이에요. 혀의 모양이 아니라 입술 모양으로 보면, 네, 키워드는 모양입니다. 예, 위치와 모양을 볼 때, 이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이 이렇게 가운데로 갈리는데, 네, 가운데로 갈리는데, 네, 모양에 따라서 또 나뉘어지죠. 그래서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쭉 타고 오면 전설이나 후설이나 뭘로 나뉜다? 네, 원순과 평순. 평순이 먼저 앞에 있는 거예요. 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모음이죠. 네, 원순은 둥글게 되는 거죠. 입술 모양이 둥글게. 그래서 요 두 가지 라인은 요렇게 요 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설, 후설, 전후, 평원, 그죠? 전후, 평원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면 혀의 높이가 있죠. 그래서 요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높이 라인이 있는데, 네, 높이는 이쪽에다 할까요? 자, 높이는 네모칸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갑니다. 높이는. 그래서 높이는 고, 중, 저가 있죠. 요건 이렇게 나눠볼까요? 자, 고, 중, 저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마감 칩시다. 이렇게 좀 나눠놓고, 그죠? 자,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네, 고모음을 먼저 배치해라. 전설 모음의 고모음은 이, 후설 모음의 고모음은 의예요. 이거를 일단 심어놓고, 자, 전설 모음은 무조건 여기에 이가 다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가 합쳐진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가 다 들어가서 모음 순서는 아, 그죠? 어아 우어죠? 아, 우, 오. 그죠? 그래서 아, 우, 오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아, 우, 오. 예, 잠시 대체할게요. 그 다음에 후설 모음에서는 의죠. 역시 똑같아요. 아, 우, 오. 그런데 여기 잘못됐죠? 이렇게 채우면 안 되고, 모음이 저 한 칸 위로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채우면 안 되고, 네, 시험 볼 때 잘 실수할 수 있는 거. 예, 위에 칸부터 채워야 됩니다. 예, 이 집어넣고, 아, 우,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 라인을 보면, 자, 요 라인이 좀 조심해야 될 라인이죠. 자, 요 라인을 보면, 네, 요 라인을 보면, 자,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으로 하면, 네, 전설 모음은, 네, 전설은 이를 더한다. 요 법칙으로 가죠. 이를 더한다. 이 모음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음 집어넣어 놓고, 이 계속 다 배치해 놓은 다음에, 아, 우어. 이를 더한다. 이에다가 뭐를 더합니까? 예, 이 플러스 아, 우, 오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다시 이 플러스 아, 우, 오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를 더한다 라는 생각으로 차례차례 칸을 채우면 됩니다. 이 플러스 이 플러스 아, 이 플러스 우, 이 플러스 오 형태야. 그 다음에 여기 후설 모음이죠. 후설은, 네, 색깔을 좀 바꿀까요? 요건, 네. 후설은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서 후설은, 그죠? 네, 여기를 2번으로 잡아서, 네, 후설은 이를 안 더한다. 네, 안 더한다. 네,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놓는 거죠. 받아놓고, 아, 우, 오, 요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아, 우, 오, 그냥 아, 우, 오, 요거죠. 전설과 후설을 저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이중 모음화가 가능해요. 네, 이중 모음화가 가능하다. 이중 모음으로 인정하기도 한다라는 점. 그래서 위와 외는, 네, 위와 외는 나중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초적인 거, 모음체계표까지
네,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그러면 모음책에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모음책에서 좀 더 들어가면 예, 여기 이중모음이 언급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네. 그래서 모음에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모음은 보통 반모음이 첨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모음 첨가 때문에 네, 단모음을 먼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단모음이죠. 단모음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네, 그죠? 네,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모음은 발음할 때, 발음 시 네, 입술이라든가 혀의 모양의 변화가 없어요. 입술, 혀 등이 네, 안 변합니다. 모양이 안 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발음이 쭉 됩니다. 이 말인즉슨 뭡니까?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과 나중의 모양이죠. 나중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식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둔다. 단모음의 종류는 뭐 아, 에, 왜, 우, 위, 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종류는 나중에 찬찬히 써봅시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중모음이죠. 자, 이중모음에 관련돼서 또는 이중모음화라고 하는 거죠. 자,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발음할 때, 네, 발음 시 입술이라든가 혀의 모양이 변하는 겁니다. 입술이라든가 혀의 모양이 변하는 것인데, 자, 변한다라는 거 꼭 잊지 말고요. 모양이 변하는데 이 말인즉슨 얘 때문에 앞에 있는 표현들 다 써놓은 거예요. 네, 처음과 나중이 달라져요. 처음과 나중이 네, 달라진다라는 점이죠.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는 것이 이중모음이다. 그래서 이중모음 또는 이중모음화가 있지요. 보통 이중모음은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해서 이쪽으로 와서 세 번째로 좀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와서 세 번째로 넘어갈 내용은 드디어 우리 교과서상에서 너무너무 자주 언급하는 이중모음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세 번째,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체크할게요. 네, 이중모음이 되는 건데, 네, 반모음 첨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반모음이 첨가가 되면, 반모음 첨가가 되면 이중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건데, 반모음이 첨가가 되면, 네, 이중모음이 되죠. 그래서 반모음 첨가. 일단, 반모음부터,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모음 첨가에서 첫 번째,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를 좀 알아둬야 돼. 반모음은 정체가 뭐냐? 모음처럼 발음합니다. 요거 모음처럼 발음을 해요.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걸. 모음처럼 발음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음절을 이루지 못해요. 아까 음절 얘기했죠?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 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글자표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음절을 이루지 못하라는 건 네, 발음은 가능하지만 기록, 표기는 하지 못해요. 발음상으로는 존재하지만 표기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요거 반모음 네, 알아두고 반모음 첨가가 되는 유형이 있죠. 반모음 첨가의 종류. 네, 반모음 첨가의 유형을 또 정리할까 합니다. 반모음 첨가의 유형 정리. 자, 첫 번째는 이 플러스 단모음이죠. 이 플러스 단모음이 되는데 표기상 이렇게 위에 블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발음이 J자처럼 되어 있는 걸로 발음이 돼요. 요건요. 네, 요거 자체는 J자처럼 되어 있는데 요거 아 또는 야 요런 정도 발음이 될 거예요. 아 발음인데 J자처럼 되는 네, 이 블록한 요게 단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종류를 요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유, 야요.
그죠? 여유, 야요. 예, 우리 북한 사투리처럼 여유, 야요. 네, 요게 기본입니다. 해서 여유, 야요. 그죠? 네, 요거에다가 두 개만 더 첨가합시다. 그리고 여기에다도 여기에다도 에서 예. 이가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를 붙일 수 없어요. 네, 여기다 이 붙이면 이상해지잖아요. 요런 글자 우리 안 쓰니까 예, 여유, 야요, 예. 이렇게 체크합시다. 여유, 야요, 예. 단모음. 네,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는, 네,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보통, 네, 양성모음으로 좀 체크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쓰이는 것은, 네, 요렇게 쓰이거나 요렇게 쓰이는 것은, 네, 양성모음이, 네, 양성의 성격이 좀 있다. 양성모음을 형성하는 것 같다. 네, 요렇게 되는데, 네, 요거,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네, 양성이다. 그런데 이중모음에는 양성모음, 음성모음이 사실 따로 없어요. 다음 두 번째는, 네, W처럼 보이는 거죠. 네, W처럼 보이는 건데, 네, 오나 또는 우가 있고요. 오나 우가 있고, 플러스 단모음이 합쳐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오나 우가 있는데, 자, 요 오나 우는, 네, 오나 우는 어떤 발음이냐? 발음기호 W로 돼 있죠. 발음기호 W로 돼 있는 것이 단모음과 합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단모음과 합쳐지는 것.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반모음이에요. 네, 얘네들은 다 반모음인데 반모음 W, 오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요거의 예시도 좀 체크해 볼까요? 요거 예시는 좀 밑에다가 해서 예시 요 밑에다가 체크할게요. 요거에 대한 예시는 네, 와, 워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와, 워 이게 있죠. 근데 여기처럼 여기다 또 추가해 줍니다. 여기다 이를 추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이거 우리 사용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 웨하스 할 때 왜, 또는 웨스턴, 서쪽을 나타낼 때 왜가 있죠. 와, 워, 왜. 와, 워에다가 요렇게, 예, 어차피 주거든. 요렇게 이 모음 추가한 거야. 반모음 이를 추가한 거야. 그래서 네, 표기상으로는 이가 되지만 발음상으로는 네, 우가 된다. 우가 된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라인들이 자, 여기 있는 요 라인들이 반모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들이 반모음이에요. 반모음이 앞에 있고 뒤에 단모음 합쳐지는 형태죠. 자, 반모음 첨가 네, 또 체크했고요. 이중모음까지 같이 체크했어요.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네, 교체 부분까지 설명하고 잠깐 좀 쉴게요. 네, 여기 또 빼서 드디어 이제 의문의 변동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정리하는 건 문법을 깊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출제가 잘 되는 것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6번이 되나요? 6번. 네, 의문의 변동 부분이 있죠. 자, 의문의 변동 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자, 의문의 변동. 첫 번째는 뭐가 있나요? 네, 첫 번째는 교체가 있죠. 그렇죠? 교체가 있죠. 교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이전에 교체는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의문의 변화, 즉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체는 종류가 뭐가 있다고? 네, 비유 또는 유비 해도 됩니다. 비유, 구개음악, 경은 된소리죠.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 있죠. 비유, 구경도 끝. 구경하는 게 끝난다 보죠. 자, 이렇게 교체가 있다. 의문의 개수 변화 없다. 각각에 대한 거는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볼게요. 네, 교체. 다음 두 번째. 자, 탈락 부분이 있습니다. 네, 탈락 부분이 있는데 탈락에는 의문의 개수가, 네,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 의문의 개수가, 네, 감소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이 탈락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느냐? 네, 자음군 단수나 겹받침에 대한 발음이죠.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리을 탈락. 그 다음에 네, 히읗 탈락.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갈까요? 네, 모음 탈락. 그렇죠? 요 두 번째 라인에 썼던 것이 자음 탈락 계열이라고 한다면 모음 탈락도 있다는 얘기죠. 네, 모음 탈락. 보통 같은 모음이 탈락한다 해서 동음 탈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탈락. 다음에 세 번째. 첨가가 있습니다. 네, 첨가가 있죠. 자, 첨가 부분인데, 첨가는, 네, 자음 첨가 부분으로 보면, 네, 자음 첨가로 놓고 보자면, 네, 니은 첨가 부분이 있지요. 네, 니은 첨가 부분. 그 조건들을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자음 첨가가 있는데, 네, 모음 첨가도 있죠. 네, 모음 첨가인데, 우리 방금 앞에서 했던 반모음 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 첨가, 그 다음에, 네, 반모음 첨가가 있죠. 네, 반모음 첨가.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첨가라는 놈이 좀 오묘합니다. 일단 첨가는 네, 의문의 개수가 플러스가 돼요. 의문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네,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니은 첨가는 여기서 니은 첨가는 뭐와 관련이 되느냐? 네, 사이소리 현상. 네, 사이소리와 관련이 됩니다. 네,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이 있다. 라는 거죠. 반모음 첨가는 뭐예요? 네, 이중모음과 관련이 되는 거죠. 이중모음과 관련이 있다. 해서 좀 생각보다 깊게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축약이 있죠. 그래서 네, 축약 부분이 있는데, 축약은 네, 의문의 개수를 또 먼저 써볼까요? 축약도 당연히 탈락과 마찬가지로 의문의 개수가 일단 감소합니다. 의문의 개수가 감소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축약에서 자음 축약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뭐가 있습니까? 네, 거센 소리 대기. 거센 소리 대기. 거센 소리 대기 또 다른 명칭이 뭐다? 네, 격하다. 네, 거세기 때 격하다 해서 격음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격음화. 요 경자라고 하는 것은 된소리 대기거든요. 앞에서 했었던 된소리 대기는 딱딱하다 경. 요거는 거세다 격. 그래서 격음화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네, 모음 축약도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죠. 자, 모음 축약이 되면, 자, 모음 축약이 있을 거예요. 자, 모음 축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음 축약이 되면 네, 이중모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탈첨축 단어로 좀 볼까요? 네, 의문의 변동의 그 종류를 보면 교탈첨축 요 네 가지가 있다는 점. 자, 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교체가 시험 문제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수능부터 시작해서 내신, 모든 어떤 그 문법 관련된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교체고요. 실질적으로 수업 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